안녕하십니까, 최정현입니다. 오늘은 경영통계학 제12주차 1교시 모집단 평균의 가설검정 공부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앞서 오늘의 강의 주제예요. 모집단 분산을 아는 경우에 대해서 파악하겠습니다. 모집단 분산을 모르는 경우에 소표본과 대표본으로 구분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강의 세부 내용이에요. 가설 설정, 검정 통계량, 기각 영역, 양측 검정, 좌측 검정, 우측 검정 공부하겠습니다. 모집단 평균에 대한 가설 검정. 첫 번째, 모집단 분산을 아는 경우, 그때는 우리가 Z 통계량만 사용하면 돼요. Z 통계량 앞에서 많이 했었죠? 이거였나요? 맞죠? 이거 하는 거예요. 근데 요거를 또 어떻게 바꿨어요? 루트 표본이니까 루트 n분지 뭐 s 이렇게 바꿨었죠? 이렇게 하면 됩니다. 모집단 분산을 모르는 경우, 표본이 30개 이하인 경우, 표본이 30개 이상인 경우가 있어요. 표본이 30개 이상인 경우는 우리가 대표본, 그래가지고 Z통계랑 위에 거랑 똑같이 사용하면 돼요.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표본이 30개 이상이면 정규 분포 Z통계량을 사용해도 된다라고 보는 것이고, 표본이 30개 이하인 경우는 T통계량을 사용하세요.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해서 모집단 분산 아는 경우, 모르는 경우, 모를 때 표본이 30개 이상이냐 이하에 따라서 T통계량이냐 Z통계량이냐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럼 T통계량은 뭐예요? Z값 대신에 T값을 쓰면 되는 거죠. T값. Z값은 우리가 요거만 알면 됐죠. 알파만 알면 되는 거였죠. 근데 T는 n-1 플러스 2분지 알파까지 필요했던 거죠. 개수까지 필요했었죠. 지나갈게요. 모집단 평균에 대한 가설검정. 가설검정에는 양측 검정이 있었어요. 규모가설. 지난주에 공부했듯이 규모가설 챔피언 H0라고 그래요. 현존하는 거. 평균은 알파다. 그 이야기 뭐냐면, 우리가 그 야구장, 프로야구단에서 사용하는 공이 있어요. 그 공의 무게가 450g이라고 그래요. 무거워도 안 되고, 그거보다 어느 정도 450g보다 훨씬 무거워도 안 되고, 가벼워도 안 되고, 아마도 무거우면 공을 던지는 투수한테 유리할 거고, 가벼우면 공을 때리는 타자한테 유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무거워도 안 되고, 가벼워도 안 되고, 450g이다 말을 하는데, 선수들이, 이상하다. 아닌 것 같아요. 어떤 선수는 가벼운 것 같다. 어떤 선수는 무거운 것 같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떤 선수는 가벼운 것 같다. 어떤 선수는 무거운 것 같다 말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연구가설이죠. 기존에는 야구공 무게가 450g인데 지금까지는 이렇게 알려져 왔는데 선수들이 이의제기를 하는 거예요. 그 연구가설 450g이 아닌 것 같은데 누구는 가볍다 그러고 누구는 무겁다 그러고 그럼 어떻게 해요? 야구공 몇 개를 표본 선출해야 되겠죠. 한 50개 표본 선출해가지고 임으로 재보면 되겠죠. 재가지고 뭐예요? Z 통계량 구하면 되겠죠. 언더스탠드? 아니 뭐 T 통계량 구하면 50개니까 Z 통계량이 맞네요.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95%면 이 안에 Z 값이 마이너스 1.96과 플러스 1.96 사이에 들어오면 450g이 맞는 거예요. 마이너스 1.96보다 작으면 가벼운 거고 크면 무거운 거 되는 거죠. 이해가죠? 이번에는 왼쪽 거리라는 거, 왼쪽 거리. 기존에는 우리는 평균이 뭐보다 커 또는 같아. 아마 남학생들인가 봐요. 남학생들이 우리 과 남학생들의 평균 키는 175 이상이에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과 남학생 우리 과 남학생들을 우리 경영학과 남학생 과 남학생들의 평균 키는 175 이상이에요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 아닌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은데? 뭔 말이에요? 평균이 175보다 작은 것 같은데? 라고 말하는 거겠죠. 이해가시죠? 그럼 이거를 예를 들어서 95% 그럼 어떻게 할까요? 여기죠. 95%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뭐라고 그럴까요? 지난 시간에도 살짝 이야기했었는데 중요한 거예요. 95%니까 마이너스 1.96 아닐까요? 라고 말하겠죠. 이 마이너스 1.96 플러스 1.96은 누차 말하지만 양측 검정일 때 그러는 거예요. 95% 신뢰 구간일 때는 마이너스 1.96 플러스 1.96이라고 그래요. 왜? 이게 2.5%, 2.5%잖아요. 이게 95%니까. 2.5, 2.5. 근데 여기 왼쪽 꼬리일 때는 95% 신뢰 구간 그러면 이쪽이 뭐가 돼요? 5%가 돼버려요. 5%. 2.5가 아니고 5%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거 얼마가 될까요? 5%가 되면 마이너스 1.645가 되겠죠. 90%일 때랑 되는 거죠. 90%. 90% 신뢰 구간일 때, 90% 신뢰 구간일 때는, 90% 신뢰 구간일 때는, 여기가 5%였죠. 그때 마이너스 1.645죠. 플러스 1.645죠. 이해가죠? 근데 한쪽일 때는, 여기같이 왼쪽 꼬리일 때 95% 그러면 이쪽이 5%가 돼요. 5%가 되니까 마이너스 1.645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예전에 이걸 가끔 그 혼란스러운 학생들이 있어서 그랬어요. 양측 꼬리와 왼쪽 꼬리, 오른쪽 꼬리일 때 이게 달라지는데, 허용오차 범위가 달라지는데, 그걸 잘 구분 못해, 순간적으로. 안 해보면 모르는 거죠. 한번 해보면 이해가는 거죠. 우리과 남학생들은 175 이상인데 평균 키가 기존의 주장이에요. 같거나 크다. 근데 반박하는 게 뭐예요? 챔피언 연구가설은 아닌데 라는 거죠. 그죠? 그럼 어떻게 해요? 남학생들 한 40명 샘플, 30명 샘플 구해서 키를 재보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64보다 크면 맞는 거고 작으면 175가 안 되는 것이죠. 그겁니다. 이번엔 오른쪽 거리군요. 귀무가설은 뭐예요? 작은데 같은데 그거잖아요. 반박은 아닌데 큰데 그거예요. 아닌데 큰데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럼 이게 뭐예요? 우리과 여학생들 몸무게가 평균이 53kg 이하예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가 53kg를 말하는 이유는 제 집사람이 결혼 전에 53kg였어요. 그래서 제가 살 좀 짜라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는 마음 놓고 찌더라고요. 한이 맺혀 있어요. 53kg. 어쨌건 53kg 이하인데 라고 말하는 거예요. 반박은 아닌데 그거죠. 그죠? 이것도 95% 신뢰 구간 그러면 이게 이 수치가 얼마가 될까요? 이 수치가 플러스 1.645 플러스 1.645가 되겠죠. 그래서 Z값을 구하든지 T값을 구했을 때 이 안에 들어가면 Z값이라면 플러스 1.645가 작으면 우리 53kg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 이거보다 크면 53kg 이상이 되는 거겠죠. 기존의 주장이 틀린다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려운 게 전혀 없으니까 통과할까요? 이거는 우리가 뒤에서 또 예제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하나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설 검정이 아마 오늘이 마지막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씩 공부하도록 하시죠. 추정에 의해서 추정도 공부했고 이제 가설 검정 하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우리가 통계학에 대한 이해는 대충 대략 다 어느 정도 마무리 됐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이상은 이제 액세서리. 검정의 종류. 모 분산을 아는 경우에는 우리가 Z분포로 인식한다라고 앞에 설명했었어요. 지금 제가 설명하는 것들은 여러분 우리 교과서에는 이렇게 자세하게 안 나왔는데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해도를 높기 위해서 계속 반복 설명해 주는 거니까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이해도를 높여보시기 바래요. 가설 설정하는 거예요. 양측 검증일 때는 기존의 챔피언은
우리는 같다라는 거겠죠. 우리 지금 야구공 무게, 프로야구단의 야구공 무게는 450g이야. 그 말이에요. 이걸 반박하는 건 뭐겠어요? 반박하는 건 아닌데 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또 하나 주장은 큰데 145g보다 큰데 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겠죠. 어떤 사람은 145g부터 작은데 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렇죠? 그냥 아닌데 라고 할 때는 양측 검정, 큰데 우측 검정, 작은데 하면 좌측 검정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겁니다. 요걸 가지고 재보면 되겠죠? 요거 X바 해가지고 표본 샘플이 450보다 작은지 이렇게 하면 되겠죠? 어려울 게 전혀 없다라고 보면 되겠죠. Z값에서 요거 아니에요? 루트 n분지 요거 X바, 그쵸? 요거 아니겠어요? 표본을 예를 들어서 50개 공을 골랐어요. 50개 공 골랐는데 50개 단 평균 구할 수 있잖아요. 50개 단 표준 편차 구할 수 있잖아요. 요거는요 450g이 되는 거겠죠. 요거는요 개수 50개라면서요. 루트 50분지 50개에 대한 평균, 50개에 대한 표준 편차 집어넣어 가지고 얼마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 기각 영역에다 집어넣으면 되는 거겠죠. 양측 검정이라면 계속 반복이죠. 뭐 마이너스 1.96 플러스 1.96 안에 들어오면 이 Z값이 안에 들어오면 494이 맞는 거고, 여기 들어가면 작은 거고 여기 들어가면 큰 거고, 어쨌거나 양측 검증일 때는 이 안에 들어가면 되는 거겠죠. 언더스탠드? 그렇습니다. 우측 검증이라면 이거겠죠. 좌측 검증이라면 이거겠죠. 그렇죠? 이렇게 따져보면 어렵지 않아요. 모분산을 모르면서 대표본인 경우에는 앞에서 한 거랑 같아요. 앞에서 한 거랑 표본의 평균이니까 이렇게 할게요. 같아요. 똑같은 공식이에요. Z분포를 표본을 모르는데 같은 경우는 Z값을 사용하면 돼요. Z분포를 사용하면 돼요. 이 Z통계량을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앞에서 거랑 다 똑같아요. 나머지 것들은 공식들은 다 똑같아요. 어려울 게 없는 것들이겠죠. 뭐가 차이 날까요? 차이 날 게 없죠. 이거는 앞에서는 요거 차일까요? 루트 n분지 앞에서는 이거 했었는데 이건 왜 이렇게 나왔어요? 왜 S예요? 물어본다면 표본을 30개 이상을 골랐잖아요. 표본을 30개를 골랐기 때문에 30개 표본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표준 편차를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표본에 대한 표준 편차를 말하는 거겠죠. 표본에 대한 평균을 말하는 거겠죠. X바는. 이해가시죠? 고쳐예요. 나머지 뭐 가설 설정, 검정 통계량, 기각 영역 똑같아요. 가설 설정 해가지고 검정 통계량에 넣어가지고 계산해서 이 Z값이 이 안에 들어오느냐 밖에 나가느냐, 그쵸? 해가지고 이 안에 들어가느냐 나가느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어려울 게 전혀 없다라고 여러분들이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됐으면 또 페이지 넘겨서 뭐가 있는지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모 분산을 모르면서 표본이 작은 경우에요. 다 똑같은데 이제 T값만 사용하는 거예요. T값 가지고 사용하는 거예요. 엑셀에서 TIMV로 하면 되는 거겠죠. 그 외에는 나머지 다 똑같아요. 앞에서 Z값을 사용하나 T값 사용하나, Z분표일 때는 Z값 사용하는 것이고 T분표일 때는 T값까지 사용하는 거고, T값은 어떻게 구해요? 엑셀에서 TIMV 하면 되는 거고요. 나머지 기각 영역 공부하는 요령은, 검증하는 요령은 다 똑같다. 기억하시죠? 가설 설정하는 방법, 챔피언은 이거고요. 아닌데 하는 경우가 있고, 큰데, 작은데, 반대인가? 작은데, 큰데,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씩 이해가 됐으니까 아마 이제 문제풀이로 들어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한번 볼까요? 맞아요. 네, 10-2네요. 10-2가 우리 교재는 보니까 페이지
310페이지예요. 제가 오늘은 녹음 뜨기 전에 페이지를 펼쳐놨어요. 여러분들한테 신속하게 보여드리려고. 학생들의 몸무게가 정규분포로 보인다. Z분포를 검정 통계량일 때 Z값을 사용하라 그 이야기예요. 평균이 55kg이고 표준 편차가 10kg 한다. 표준 편차를 알려줬네요. 표준 편차를 알려줬어요. 모 편차를 알고 있는 거예요. 임으로 25명의 학생을 선발해 조사를 보니 표본 평균이 60kg가 나왔대요. 학생들이 보고에 대해서 유수준 5%로 검정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5%로 검정하라 그 이야기는 뭐겠어요? 95% 유수준 그 신뢰 구간 구하라 그 말이겠죠? 정규 분포를 보이고 55kg이고 표준 편차가 10kg라고 보고를 했는데 임의로 25명의 학생들을 선발해서 보니까 표본 평균은 60kg이 나온 거예요. 그럼 학생들의 보고가 평균 55, 표준 편차 10kg가 잘못된 거 아니야? 라고 살펴보는 거예요. 예, 가시죠? 보도록 하시죠. Z통계량, 검정통계량은 Z분포 사용하는 것이고, 왜 정규분포라고 했고, 표준 편차 10kg 다 주어졌고, 따라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평균 55, 표준 편차 10, 샘플 25명, 샘플 평균이 60, 유수준 5% 0.05까지는 우리가 문제에서 다 주어졌어요. 그럼 가설 설정은 뭐였어요? 우리 몸무게 55kg야 그거죠. 반박은 뭐겠어요? 아, 이상하다. 너희 큰데? 큰데 아닌 것 같은데 그거죠. 아닌 것 같은데 아닌 걸로 하겠어요. 아닌 걸로. Z값을 구해봤어요. Z값을 구해보니까 공식이 이거예요. 하나씩 넣어본 거예요. 2.5가 나왔어요. 이해가나요? 2.5. 검정 통계량 구하는 건 이제 껌이죠? 충분히 여러분들이 할 수 있을 거라 믿어요. 그래서 2.5가 나왔어요. 그럼 2.5가 나와서 그게 뭔데? 0.05 우측 검정이므로 우측 검정을 했다 그 말이군요. 우측 검정이니까 여기서 요건가요? 우리 55kg 이건데 라고 본 거죠. 55kg 이하인데 55kg인데 또는 그 이하인데 그랬더니 반박이 뭐겠어요? 니네 샘플 60까지 나왔는데 그쵸? 55가 아니라 55 이상인 것 같은데 그 말이겠죠? 그래서 우측 검증으로 했나 봐요. 그래서 인기치가 플러스 1.645가 된 거예요. 왜 95% 이후 수준이니까요. 이쪽이 5%니까요. 1.645예요. 플러스 1.965가 아니고 1.645가 나온 거예요. 따라서 1.645, 2.5, 1.645가 한계치인데 2.5는 어디 있어요? 한참 큰 거죠. 2.5는 그렇죠? 커요. 이 안에 들어와야 1.645보다 작아야 Z값이 작아야 55kg가 기존의 주장이 맞는 것인데 Z값이 1.64보다 훨씬 커요. 2.5예요. 따라서 귀무가설 탈락. 학생들 몸무게는 55kg를 훨씬 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라고 된 거예요. 다시 말해서 기존의 주장이 틀린 거고요. 새로운 주장이 맞는 거죠. 니네는 55kg 이상이야. 라고 주장이 나온 겁니다. 이해 갔으니까 통과할게요. 또 하나 예제, 이거는 그 다음 페이지에 있네요. 310페이지? 네, 페이지 311페이지에 있어요. 야구공 무게가 평균 145g이래요. 아까 제가 450이라고 그랬죠? 소울이 145g이에요. 제가 이거 책을 쓸 때요, 실제로 프로야구 KBO에 전화까지 걸어서 이 무게를 확인했어요. 인터넷에서 여러분들이 검색을 해봐도 145g이 나오고요. 제가 프로야구단 KBO에 사무실 전화 걸어서 확인까지 했더니 145g이 맞대요. 그래서 이렇게 한 거예요. 이를 검사하기 위해서 임으로 10개의 야구공을 골라가지고 세어보니, 산출해보니 유수준 5%로 야구공 무게가 145g이라는 규모값을 검정하라 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샘플이 작은가요? 예, 10개 공을 골랐네요. 그래서 T분포를 사용하겠다라는 거겠죠? 기존의 무게는 145g이고 샘플 10개고 유수는 5%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언더스탠드? 145g인데 무슨 소리야? 그건가 봐요. 그럼 이거는 양측 검증을 하겠다는 얘기겠죠? 양측 검증으로 하겠다 그 말인 것 같아요. T분포고요. 언더스탠드? 기존 주장 145g이에요. 반박은 아닌 것 같은데 그겁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문제에서 다 주어진 내용들이에요. 다음 페이지 넘겨볼까요? 네. 이제 우리가 다 앞에서 주어진 것들이고, 네. 알파 값 주어졌고, 이제 t 값을 구하면 되는 거겠죠? t 값을 쭉 구해보니까 2.262가 나왔네요. 2.262 t 값은. 이게 이제 뭐냐면, 임계치예요, 임계치. 이거 어떻게 구했어요? TIMV를 했겠죠. 그렇죠? TIMV 가지고 T값 구해가지고 했겠죠. 그건 아마 신뢰성이 안 가는데 그러면 여러분들 아마 다음 페이지에 그 엑셀에서 구하는 방법이 나올 거예요. 거기서 보시면 돼요. 이거 여러분들 저도 못 구하고요. 손으로 못 해요. 여러분도 손으로 못 해요. 또 손으로 할 의미도 없는 거고요. 가치가 없는 거고요. 엑셀에서 해주는 겁니다. 요거예요, 요거. 마이너스 2.262 플러스 2.262예요.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가면 145g이 맞는 거고요. 일로 가면 T값이 이보다 작으면 작은 거 145보다 작은 거고 이보다 커지면 145g보다 커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T 검정 통계량만 구하면 되겠죠. T 통계량만 구하면 되는 거겠죠. 언더스탠드? T 통계량을 구하면 되죠. 이걸 구하면 되죠. 이거. T 통계량 값을 구하면 되죠. 그러기 위해서 X바 10개에 대한 평균 구하니까 144.6이 나왔어요. 요 S 표준 편차를 구하니까 이게 나왔어요. 이거 어떻게 했어요? 뒤에 나와요. ST 스탠다드 STANDV 나오겠죠? 앞에서 했어요. 엑셀에서 보여줄 거예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평균도 구했고요. 이걸 가지고 표준 편차도 구했어요. 각각 대입시켜주면 되겠죠. 이렇게. 그럼 마이너스 0.569가 나왔어요. T 값이. 다음 페이지. 마이너스 0.569는 마이너스 2.662와 플러스 2.662 사이에 있다 그 말이에요. 다음에 페이지가 나와 있나 모르겠네요. 확인했는데 금세 또 까먹어서 그래요. 마이너스 2.662가 여기고 요거는 플러스 2.662가 여기잖아요. 하한계치 상한계치. 근데 얘는 마이너스 0.6595 여기잖아요. 그렇죠? 마이너스 2.162와 플러스 2.162 사이에 들어가잖아요. 사이에 들어간다는 얘기, 이 안에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러면 기존의 주장이 맞다라는 얘기예요. 기존의 주장이 뭔데요? 145g이라는 거죠. 맞다라는 거예요. 이게. 나와줬네요. 이해 가시죠? 2.162 마이너스 2.162 플러스 2.162 근데 우리가 T값을 구해보니까 마이너스 0.57 이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챔피언의 주장이 즉 145g이 맞다라고 우리가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기존의 기존의 주장이 맞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 T값을 구했는데 얘보다 작으면 145g보다 작은 거고 얘보다 커지면 145g보다 훨씬 커지는 거가 되겠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문제에서 다 주어지는 거예요. 문제에서 주어지지 않았는데 우리가 문제를 풀 수는 없어요. 문제 속에 항상 답이 다 있어요. 아시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겠어요? Z값하고 T값만 구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Z값 검정 통계량과 T의 검정 통계량만 구하면 되는 거예요. 손으로 못 구하는데요. 엑셀로 구하면 될 거예요. 엑셀로 이렇게 구하라고 다 해줬을 거예요. 여러분들 걱정할 게 하나도 없다라고 보면 됩니다. 아시겠죠? 예제인가요? 예제인가? 아마 이거는 맨 마지막 거니까 11-3이겠죠. 11-3을 엑셀을 이용하여 야구공 145g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지 유수준 5%를 검증하라 그랬습니다.
11-3일 거예요. 를 엑셀 이용해서 여기까지 공이 9개였나요? 10개 아닌가요? 10개입니다. 148이 하나 있어요. 빼먹었어요. 10번째 148이 있어요. 여러분 책을 보시면 148이 있어요. 어떤 놈이 있다 없다 막 그랬네요. 페이지를 보니까. 잠시 착각했네요. 148. 이게 문제가 주어진 거죠. 이렇게 유수준 5%, 표본 10개, 평균 145g, 자유도 n-1이잖아요. 표본 n에서 빼기 1. 왜? t값을 해야 되니까. t값은 n-1에 2분의 알파니까요. 자유도를 구해야 되겠죠? 표본 평균 구하고, 표본에 대한 표준 편차 구하고, 평균의 표준 오차 구하고, t 통계량을 구해서 하는 거죠? t 통계량을 구하려니까 뭐겠어요? 루트 n분지 s x바 빼기 145잖아요. 그래서 표본 평균 얘를 구하는 거예요. 표본 평균 얘를 구하는 거고, 표본에 대한 표준 편차 얘를 구하는 거고, 평균에 대한 표준 오차 얘를 구하는 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t 통계량을 구하는 거겠죠? 언더스탠드 양측 t 인계치 구하는 거고. 어려울 게 전혀 없어요. 보도록 하시죠. 하나씩 여러분께 보시면 돼요. 표본 평균 어떻게 구한다고요? 여기는 10개까지 다 나와 있네요. 10개 다 나와 있죠? 에버리지 하면 되겠죠. A1서부터 A10까지 해가지고 따라락 해서 에버리지 하게 되면 표본 평균 144.6이 구해지는 거예요. 표준 편차는 어떻게 구해요? STDV A1서부터 A10까지 딱 하게 되면 STDV 하게 되면 그냥 구해져요. 엑셀에서 다 구해주기 때문에 그걸 직접 구해봐요. 저한테 여러분들이 말하지도 않을 것이고 저 또한 여러분께 직접 구해봐라 라고 말하진 않겠죠. 어떻게 한다고요? 엑셀에서 STDV 하면 다 자동으로 그려져요. 고민할 게 전혀 없습니다. 이해가시죠? 평균의 표준 오차가 뭘까요? 평균의 표준 오차 t값은 루트 n분지 s 이건가요? 그쵸? 뭐 요거 구한 거 아닐까요? 평균의 표준 오차. 그쵸? 루트 F2가 루트 F2 이거죠. 루트 10분지 S가 뭐예요? 방금 전에 구한 거겠죠? D6 요거. 그쵸? 요거 집어넣으면 되는 거겠죠? 요거 구한 거란 얘기입니다. 요거 구한 게 이거예요. 그럼 D 통계량은 이거 구하면 되는 거겠죠? 언더스탠드? 다음 페이지 한번 보면서 맞았는지 틀렸는지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맞아요. T통계량 D8에서 T통계량을 구하기 위해서 이거를 입력하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께 공부하는 차원에서 루트 n분지 s는 x바 빼기 145 이렇게 하는 거겠죠. 네, T통계량을 우리가 이렇게 구해봤습니다. 여기서는 145라고 직접 안 쓰고요. 이걸 집어넣었어요. D3를 집어넣은 거예요. D3를. 이해가시죠? X5 이거죠. D5. 144.6 빼기 145 나누기 D7 요걸 한 거예요. 요게 요거니까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우리가 T값을 구해보니까 마이너스 0.56949 이렇게 나와줬습니다. 그럼 양측 T 인계치는 어떻게 구해요? 인계치는 아마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TIMV가 여기서 소환되지 않을까 싶어져요. 보도록 하시죠. 맞아요. TIMV 해가지고 T값을 구하려니까 우리가 2분지 알파 n-1이잖아요. 요거 집어넣은 거예요. 이렇게 집어넣으면 됩니다. 알파 값 집어넣으면 자동으로 2분지 알파 될 것이고 9 집어넣고 이렇게 해서 구하면 이렇게 나오죠. 여기까지 나왔으니까 이제 볼까요? 다음 페이지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앞에 썼지만 양측 인계치니까 이렇게잖아요. 이렇게 마이너스 2.26 플러스 2.26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구한 게 마이너스
0.569잖아요. 이 안에 들어가죠. 0.569가. 이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기존 주장 145g이 맞는 거예요. 만약에 이 T 통계량이 이 값이 2.16보다 작았으면 마이너스 3이 나왔으면 145g이 안 되는 것이고 플러스 3이 나왔으면 145g보다 크다라고 우리가 말하는 거겠죠. 근데 다행히 마이너스 0.569 이 사이에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95% 신뢰 구간 내에 145g이 맞다. 공인구는 145g이다. 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시죠? 페이지 넘겨볼까요? 다 끝났어요. 오늘은 학습 정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공부했을 걸로 믿어요. 모집단 분산을 아는 경우, 모집단 표준 편차도 마찬가지예요. 모집단 분산을 안다는 거나 모집단 표준 편차를 안다는 거나 같은 말입니다. 모집단 분산을 아는 경우에는 모집단이 정규 분포를 보이거나 모집단이 비정규 분포라도 표본이 30개 이상인 경우에는 Z분포로 인식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즉 Z분포를 언제 사용해요? Z검정 통계량은 모집단이 정규분포이거나 정규분포가 아니라도 표본이 30개 이상이면 우리가 Z통계량을 사용한다 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인식하는 거예요. 가설검정은 이거죠. 프로약을 사용하는 공의 무게는 145g이에요. 아닌데?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상하다 작은데? 145g보다 작은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은 또 이상하다 큰 것 같은데? 그런 거겠죠. 기각 영역은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공부한 대로 판단하시면 돼요. 양측 검정은 뭐겠어요? 요거죠. 양측. 아닌데? 145보다 아닌데? 이런 경우가 되겠죠. 우측 검정은 우측은 오른쪽에 여기 있다는 얘기예요. 작은데 그거예요. 작은데. 좌측은요. 좌측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큰데 이런 경우에 기억하시죠? 바로 그겁니다. 기각 영역이 있죠. 이 밖에 나가면 Z검정은 틀리는, 여기 있으면 아웃되는 거고 여기 있으면 아웃되는 거겠죠. 그게 이제 기각 영역이다 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어려운 게 전혀 없어요. 가설 검정하고요. Z통계량이라든가 T통계량 구한 다음에 이 기각 영역 안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따라서 우리가 규모 가설을 선택할지 연구 가설을 선택할지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오늘 수업을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